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은 마음의 할증 시간, 길 위에서 만난 하루의 조각들, 길 위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지은이는 명없이, 발행은 아르테입니다. 손님들이 웃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연히 탄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건네준 작은 노트 안엔 수많은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 줄 써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님의 조심스러운 요청과 함께 노트를 건네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승객들이 남긴 이전 페이지들을 들춰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록 속에서 나와 같은 흔적을 찾고 위로받으며 나 또한 누군가에게 들려줄 진심과 격려를 담은 이야기를 적게 됩니다. 이 책을 엮은 명없이 기사님은 뒤늦게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퇴사를 생각할 만큼 승객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작은 노트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승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 노트에 정말 글을 써줄지 걱정이 많았지만 어느덧 노트는 3권을 넘어가게 되고 총 260여 편의 편지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길 위에서 쓰는 편지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힘든 어른들의 선물 같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소통이 단절된 시기, 택시 안 작은 노트에는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달라는 어린 손님부터 면접을 보러 가는 취업준비생,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간호사까지 꾹꾹 눌러 쓴 비뚤빼뚤한 손글씨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평범한 이웃들의 오늘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편지 속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힘들고 지쳤다는 건 노력했다는 증거. 슬럼프가 왔다는 건 열정적이었다는 증거. 실패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증거. 긴장된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란 증거. 그만둘까 하는 건 지금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던 증거. 노들역에서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지방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셔서 택시를 탈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택시를 장기간 운행하시면 많이 피곤하고 몸도 찌뿌둥하고 힘드실 텐데 밝은 기사님 표정을 보니 저희 아버지도 기분 좋은 운전 시간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들의 사회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쭉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 감사드려요. 일요일에도 일하러 가는 처자.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길에 택시를 탑니다. 월요병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지금 직장에 3년 6개월째 출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한 직장에 근무하셨고 아직도 근무하시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내년 초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도 다니고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재취업이 막막하겠지만 일단 해보고 고민해 보려고요. 이 글을 읽게 되시는 분들과 기사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부지런히 서둘러 엄마 치료를 안전하게 마치고 퇴원시키러 왔습니다. 아저씨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골목 안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치료를 다 마쳐 건강을 찾았는데 저를 위해 아픈 몸으로 4달 동안 병간해 주신 우리 엄마, 빨리 완쾌해서 나랑 더 많이 놀러 다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좋은 세상, 좋은 거 많이 보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녀야지. 꼭 완쾌하길 바랄게. 사랑해, 엄마. 큰딸이. 사실 택시가 버스나 지하철과는 다르게 아주 사적인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건데 여느 대중교통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께서 이 노트를 건네주실 때 그제서야 이 가까운 거리를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몇 초로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노트를 건네주신 거죠. 간만에 기분 좋은 이동길이 되었습니다. 항상 안전운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호. AM 5시. 첫 회차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5회차 촬영인 짧은 작업이지만 첫 촬영부터 느낌이 좋다. 1시간 15분이라는 귀여운 딜레이 시간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기사님까지. 남은 촬영도 이렇게 신나게 끝났으면 좋겠다. 다음 촬영은 무엇일까 기대된다. 이 와중에도 걱정되는 건 다음 일이다. 프리랜서이기에 불안한 일자리와 수입, 그리고 22살이라는 나이에 한 결혼 덕분에 지고 있는 부담감, 후회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22살이고 싶을 때도 있다. 촬영 일을 하면서 택시를 정말 많이 타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쓰는 택시는 처음이다. 나중에 영화 소재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다. 16시간 촬영 후라 논리적이지도 않고 개연성도 없고 글씨는 엉망이지만 또다시 타고 싶은 택시이다.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쓰는 매우 엉망진창인 글이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글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남편, 아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박원우. 원욱 오빠, 진짜 많이 사랑해요. 예은이는 오빠의 마지막 사랑.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가들도 정말 많이 사랑해. 레오야 많이 보고 싶어. 겨울, 호이야 오래오래 같이 살자. 박원욱 평생 함께 해줘.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런 아내가. 이제 5개월이 된 둘째와 형아가 되느라 고생 많은 우리 첫째. 그리고 우리 식구를 위해 가장 수고하는 남편. 12월을 맞아 달려만 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열심히 정신없이 살았다 싶네요. 누군가는 엄마가 되는 일이 희생이라며 커리어를 희생 또는 병행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다가 아이를 낳고 비로소 이타적인 삶을 살아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끊임없는 자식도 선택인 이상 많은 여성들이 억울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모습으로 남녀 서로 보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들의 고생도 아내들의 수고도 커가느라 고생하는 아이들도 우리보다 많이 경험하신 어른들도 당당한 사회초년생도 서로 배려하며 성숙하게 대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저도 제 자리에서 2020년 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 봅니다. 파이팅! 봉은사역에서 하겨울역 가는 길입니다. 길고양이 밥을 사기 위해 세택을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양이에 미쳤냐고 할 정도로 전 고양이가 좋아요. 키웠던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사정이 있어 직접 키우지 못해 길고양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선 상처를 받을 때도 속상할 때도 많지만 길고양이들은 조금만 자신들에게 정을 주면 엄청난 사랑으로 보답하더라고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요. 그래서 더 고양이가 좋은 것 같아요. 언젠간 제 작은 공간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게 꿈이라서 열심히 살며 준비하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길 위의 작은 이웃들에게 조금만 더 온정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님도 항상 좋은 손님만 만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얼마 전 크리스마스 이브,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어오던 만남이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지금 너무 슬픈 건지 아닌지조차 모를 만큼 멍하게 시간이 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슬픔이란 것도 참 상황에 따른 감정이라고 느껴지는 게 웃기네요. 이 택시가 이 도시를 돌고 돌아 그 사람이 타게 된다면 이 글을 꼭 봤으면 해요. 자존심을 내세웠던 날들이 무색할 만큼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속마음 감추지 않고
싸워볼 거라고. 잠실에서 동서울 종합터미널 가는 길입니다. 퇴사를 해서 백수의 신분으로 고향 내려가요. 제가 백수인 건 비밀이에요. 시간이 빠르게만 가는 줄 알았는데 택시에서 이렇게 글을 적으니 창밖 배경은 여유로워 보이네요. 아저씨 담배 피우시죠? 금연하세요. 저는 치과에서 일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모든 사람들한테 치과 가라고 강요하게 돼요. 꼭 다녀오세요. 명절에도 일하시려나?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안전운전 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맑다. 2월 1일에서 2월 2일 판업 레스토랑을 하기 위해 연습을 하러 가고 있다. 꼬막을 15kg이나 들고 탔는데 아저씨가 별 말씀 없이 오히려 배려해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다. 기분이 좋은 이유로는 첫째, 좋은 사람과 하루의 시작을 같이 했다. 둘째, 소소한 배려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핀다. 셋째, 중학교 때 의무적으로 쓰던 일기와 반대로 오랜만에 내 얘기를 적어 나간다. 나도 꾸준히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사님도 매일 행복하지는 않아도 매일 행복한 일 한 가지씩은 있기를 바랄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사님, 택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편지가 앞으로 기사님께 힘이 되길 바라요. 저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했지만 배우를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TV에 나오면 꼭 알아봐 주세요. 최다운 제 이름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움의 줄임말.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래 택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상처받고 힘든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실 때 마음이 아파요. 기사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있지 않을 테지만 힘드실 때 이렇게 기사님을 사랑해주는 손님들을 생각해 주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는 신촌 사는 15살 중딩이에요. 오늘 이 택시를 타고 저희 아빠 생파하러 가요. 저희 아빠는 올해로 만 50을 달성하신 분인데 아주 동안이세요. 피지컬이 엄청나셔서 멀리서 봐도 아빠다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예요. 키도 엄청 크고 다리도 긴 우리 키다리 아버지. 생신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PS. 이제 저희 학교가 개학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 보려고요. 근데 저희 학교 뒤쪽에 코로나 확진자 살았어서 개학 늦어질 듯.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이겨
오랫동안 즐기려고 솔로몬 왕자에게 물었다. 솔로몬 왕자, 내가 전쟁에서 크게 이겨 반지에 문구를 넣으려 하는데 무슨 말이 들어가야 좋을까? 솔로몬 왕자 왈. 그 또한 지나가리라.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뜻밖의 재택근무 중 뜻밖의 출근을 했고 우연히 이 택시를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라는 특별한 여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눌러 썼습니다. 놀러 가는 사람들은 놀러 가듯 글을 썼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렇듯 썼습니다. 저도 회사에 가는 중입니다. 뒤에 타시는 분들, 기사님의 운전은 무척 편안하니 안심하세요. 저는 아직 인턴 사원입니다. 다닌 지는 8개월쯤 되었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정규직 전환이 아닌 인턴 연장을 제안받아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내 정치를 탓해보기도 하고 팀장의 부족한 안목을 탓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결국 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더군요. 제 자신을 엄한 곳에 소모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간이 무척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뜻밖이라는 말은 이렇게 활력을 줍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모두 뜻밖의 즐거움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은평구에서 강남 가는 길에 달리는 택시에서 뭔가를 써보긴 처음이다. 얼마 만에 일기인지 내일 모레면 50인 나이. 잘 살아온 걸까? 남은 기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답 없는 물음에 공허하지만 칠남매를 키워내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 하늘나라에서 막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우리를 키워주신 것처럼 나도 그저 오늘 하루 충실하련다. 인생의 정답은 없으니 늦은 학원 최대한 빨리 가려고 택시 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많은 분들의 글들을 읽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며 각기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웃기도 뭉클하기도 했네요. 올해 졸업생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흔한 학사모도 못 써보고 졸업가운도 못 입어보고 졸업장은 택배로 보내준다더라고요. 노력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4년의 종지부를 집에서 자축했네요. 의욕이 떨어지는 해이지만 저도 오늘 이 일기를 읽어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른 분들처럼 열심히 파이팅 하려고요. 올해 교육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3년 했는데 또 입시를 하고 있네요. 햇살 느끼면서 글을 쓰고 있으니 새로워요. 친절한 택시기사분들 뵙고
웃음소리 들을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 차 타고 다니던 때가 생각나는데 오늘도 그런 날이네요. 1시까지 학원 가야 하는데 12시 53분. 저런. 오랜만에 날씨도 좋은 날. 오랜만에 기분도 좋은 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난 날. 오랜만이 좋은 날. 오랜만이란 말이 많이 나온 날. 오랜만이란 말이 이젠 싫다. 매일 보아도 시간이 아까운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연락을 못해서 그런 변명은 하고 싶지 않다. 우리 자주 보자. 자주 연락하자. 자주 사랑하자. 인생의 길이 후회라면 후회 없이 사랑하고 자주 보자. 연락하자. 난 그렇게 살고 싶다. 퇴근하고 오전 9시. 흔들리는 택시 안에서 몇 글자 적어보는 중. 날씨가 화창하고 햇빛도 좋은데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몇몇 병원은 경기가 어렵고 몇몇 병원은 일이 많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다시 일반 혈액 검사로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사님 덕분에 글을 써보는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다. 아침에 광명까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친절하신 기사님 덕분에 힘이 나고 행복해진다. 우리 모두 파이팅! 철산동 임상 병리사가. 하루하루가 너무 짧다. 직장에서도 잘 해나가고 싶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딸, 좋은 며느리고 싶은데 늘 부족하고 모자란 구석이 더 커 보인다. 회사에서는 젊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나는 늘 한 발 두 발 더 열심히 걷고 때로는 뛰는 척도 해야 한다. 그래도 늘 힘낼 수 있는 건 역시 나의 이쁜 딸 소리가 있어서다. 더 많이 해주고 더 많이 돌봐주고 안아주고 싶은 하나뿐인 우리 딸 사랑한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삶이 더 풍요로워졌단다. 당당하고 떳떳한 멋진 엄마가 될게. 오늘도 살아있음에 건강한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7월 이사를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요즘 문득문득 돌아가신 부모님이 너무 그립다.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없다는 슬픈 생각에 지금 택시를 타고 큰언니, 둘째 언니를 만나러 홍은동으로 가는 길. 한강도 보이고
남산타워도 보이고 이렇게 예쁜 세상을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에 많이 아쉬웠나 보다. 대학생인 두 딸아이를 지켜보면서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진다. 단 하루 과거로 돌아간다면 젊은 날의 아빠,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잘 살게. 그때가 되면 엄마가 사는 그 세상에서 꼭 마중 나와 줄 거지.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길 위에서 쓰는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